자, 여러분들 잘 들어.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다? 유전 정보는 단백질. 그래서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야. 그래서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물질이라 하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절작용하는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항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의 주된 구성 물질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생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질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단백질이 없다면 우리 몸에 많은 기능들에서 저하가 생겨. 바로 이제 그래서 면역력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막 떨어지고 고기 같은 거나 뭐 두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먹어야 돼. 단백질 항상. 자, 그러면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정보인데 그럼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유전자라고 부른다. 알지? 그래서 유전자고 그럼 이 유전자는 뭐냐? 뭐가 유전자냐? DNA를 유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DNA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얘기해. DNA 특정 부위. 자, 유전자. 그러니까 자, DNA는 요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DNA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DNA 하나가 유전자라는 것이 아니라 DNA 특정 부위니까 자, 만약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를 유전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유전자 1이라고 하잔 말이야. 알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자, 유전자 2라고 할 거야. 유전자 1, 유전자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의 집합체야. 자, 유전자들의 자, 집합체가 바로 DNA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유전체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럼 요 구간은 여기는 유전 정보가 있어 없어요? 유전 정보가 없는 DNA 부분 있지.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크 DNA라고 해요. 정크, 쓸모없는. 자, 근데 이 정크 DNA가 쓸모가 없는 건 아니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이 막 이제 DNA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조각이 유전자고 요 조각이 유전자야. 만약 자, 이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자, 멜란이라는 색소 있지. 그래서 우리 사람의 피부 색깔, 머리카락 색깔, 눈의 색깔, 홍채 색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색을 결정하는 효소, 아니 색소가 멜라닌이야. 멜라닌 색소.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의 유전자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합성 효소의 유전 정보가 요 유전자 1에 들어가 있대. 그러면 이 유전자 1이 작동을 하게 되면 유전자 1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보솜에서 자, 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생성이 돼. 알지? 그러면 멜라닌의 합성 효소, 그러니까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에서 멜라닌을 생산하겠지. 그치? 그래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피부색이라든가 머리카락 색이라든가 자, 이러한 자, 동공, 눈의 색깔 이런 것들이 눈동자의 색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색깔이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갖는 특징이잖아.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어.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형질이라고 그래, 형질. 그래서 형질은 어떤 개체가 가지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요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겼어. 그래서 멜라닌을 합성하는 이 효소가 작용을 못해. 그럼 멜라닌을 만들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자, 멜라닌은 검은색 소거든.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는 멜라닌을 굉장히 많이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그 나이 들면 얼굴에 막 검버섯 생기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그 검버섯 같은 거 이제 이 기미남 이런 것들이 멜라닌이 그 자리에 많이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화이트닝 하는 뭐 크림 바르고 막 시술 받고 하지. 바로 그런 거거든. 근데 이 멜라닌을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얘가 작동을 잘 못해.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적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멜라닌이 적게 생성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부색 하얗게 돼요. 알지? 하얗게 되고 머리카락도 막 백발로 막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백반증 또는 알비노증이라고 그래.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형질이 나타나려면 그 형질에 관여하는 형질을 결정하는 이런 단백질,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그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단백질의 유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한 개의 유전자는 한 개의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바로 이렇게. 그럼 DNA는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집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세포는 있잖아. 두 가지 상태로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기가 있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휴지기가 있어. 알지?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자, DNA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하고 결합돼. 알지?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DNA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 이거 문제로 나오니까 잘 봐야 돼. 문제로는 우리 그 바로 교재에도 거기 그림이 있잖아.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DNA가 결합해서 염색사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만약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럼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DNA가 복제되고 핵이 복제돼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얘는 DNA가 복제가 되고 떨어져 나가면서 두 개의 세포 핵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복제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DNA가 어떻게 되니? 떨어지는 과정에서 DNA에 손상을 입을 거야. 그럼 DNA가 손상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 유전자가 잘못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돌연변이거든.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포 분열일 때는 요 염색사가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가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자, 히스톤 단백질이면 이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DNA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얘를 염색사라고 불러. 알겠지? 염색사.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요 상태로 존재, DNA는. 근데 이제 세포 분열하면 이제 이 DNA가 복제가 되고 얘가 분리가 될 거 아니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복제가 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DNA 손상이 생기니까 이 염색사들이 뭉쳐버려. 자, 어떻게 뭉치냐면 요 히스톤 단백질 있지? 자, 요런 식으로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요. 그 뭉치면서 그 안에 있는 DNA가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실을 돌돌돌 감은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뭉쳐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형태들이 자, 계속 요렇게 붙어요. 자, 이렇게 붙어요. 알겠지? 붙고 자, 요렇게 이 응축된 것들이 붙어. 그래서 이게 붙어 가지고서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염색체. 그렇지? 그래서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언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알겠니? 자, 잘 정리해.
그래서 바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야. 그랬을 때 요렇게 뭉쳐진 얘네들을 뭐라 하냐면은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 뉴클레오솜. 그러면은 얘네들을 뭐라고 할까? 폴리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자, 히스톤 단백질 뭉쳐진 것들이 또 계속 연결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폴리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이 그림이 문제도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 바로 교재도 바로 이제 문제 그림이 나와 있지. 그래서 그림 보면 자, 여기 지워도 돼? 여기 지워도 돼? 자, 이 그림 잘 봐요. 자, 세포 염색체도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는 세포 분열 때라는 거지. 세포 분열일 때. 그러면 염색체의 여기가 이제 여기 가닥을 뽑아내서 쭉 보니까 지금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자 봐봐. 뭐냐 이거? 동그란 게 이게 히스톤 단백질이야. 자, 히스톤 단백질이 뭉쳤지. 뭉친 그 사이에 DNA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겨 있는 얘를 뭐냐면은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 뉴클레오솜. 그래서 이러한 뉴클레오솜들이 모여가지고서 연결됐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폴리뉴클레오솜 또는 폴리솜이라고 그래. 폴리솜. 자, 어쨌든 이렇게 뉴클레오솜으로 되어 있고 얘네를 다시 보니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된 것을 얘를 염색사라고 부른다. 그치? 염색사.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 DNA를 쭉 뽑아서 봤더니, 펼쳤더니, 자, 이게 DNA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유전자 A예요. 알지?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전자 B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전자 C입니다. 그러면 요 부위가, 여기가 유전자 A고요. 자, 여기가 유전자 A고, 여기가 유전자 B고, 유전자 C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유전 정보가 없지? 여기를 정크 DNA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 A가 작동하면, 유전자 A가 단백질 A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유전자 A가 이제 어떻게 돼? 작동을 할 거야. 그러면 단백질 A가 만들어져. 만약 유전자 B가 작동하면은 단백질 B가 만들어져. 자, 유전자 C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 C가 만들어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A, B, C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작동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지. 그치?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형질이 나타냈다는 거를 자, 발현이라고 한다. 발현. 그래서 형질이 발현이 됐다. 그 뭐야? 유전자가 작동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자, 알겠지? 자,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이런 거고, 유전 정보는 단백질 정보고, 그 유전자가 작동해야지만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에서 형질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질의 발현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하면서 멜라닌 합성 요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멜라닌 합성 요소가 이제 어떤 거냐, 어떤 식으로 자, 이게 이제 형질이 발현이 되냐라는 거지. 알지? 자, 여기 DNA가 있습니다. 자, DNA에서 요 특정 부위, 요 부위가 멜라닌을 만드는 합성 요소의 유전자예요. 요게는 이제 유전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작동을 하네? 자, 그럼 리보솜에서 멜라닌을 만드는 합성 요소가 만들어져. 자, 단백질이 만들어졌지? 근데 이 멜라닌 합성 요소 자체 가지고서 형질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자, 이 합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작용을 하면서 멜라닌을 생성할 거야. 자, 멜라닌은 색소다.
검게 하는 색소예요. 그래서 이 멜라닌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색깔이 진해진다. 진해진다. 그래서 이 멜라닌이 합성이 되면서 사슴의 털이 갈색이 된다. 그럼 갈색이 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사슴의 형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바로 사슴의 형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를 많이 만들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색이 더 진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가 백인하고 흑인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흑인이 더 많다는 거지. 검으니까 피부색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형질이 발현이 되는 과정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아니, 뭐하고 놀았길래? 어? 요즘 뭐하고 노냐? 요즘 어디서 놀아, 너희? 예전 이제 뭐 라페 있는데 안 가잖아. 요즘 막 뉴스 막 나오래. 라페스타 망했다고? 그나마 이제 외동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요즘 킨텍스 많이 간다고 하던데. 몰라? 우리 애들은 다, 전부 다 외돔에서 놀더만.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아까 그 있잖아, 그 염색체, 그 다음에 그 염색사 형태, DNA 해가지고 나오는 그림, 문제 진짜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바로 확인하자. 자, 문제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여기 이제 몇 번이냐? 175페이지에 1번 문제처럼, 자,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175페이지 1번 문제처럼. 그러면 지금 여기 딱 봐봐. A, B, C는 각각 단백질 염색체 DNA입니다. 175페이지 봐봐. 그러면 뭘까? 요 C가 바로 염색체죠. 그래서 가운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동원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동원체를 중심으로 염색체, 염색분체. 그래서 여기를 염색분체.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제 복제가 된 거야. 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이 염색체 끝을 풀어봤더니, 자, 요렇게. 자, 여기가 B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과 그 다음에 요 A가 바로 DNA가 되겠지. DNA 가닥.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뭉치면서 DNA가 이렇게 실처럼 돌돌돌 감겨 있어. 자, 이거를 이제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 자,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일부 학교에서는 이게 문제로 나오더라고. 학교마다. 물론 이제 내신 학교마다 좀 달라. 자,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간 학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문제 내고, 뭐 간단하게 문제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여기가 A가 DNA야. 그럼 DNA는, 자, 봐. A는 DNA가 이중 나선 구조지. 기억보기 맞고. 자,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에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DNA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DNA 특정 부위에. 자, C는 염색체고 이 안에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이렇게 뭉쳐가지고서 들어가 있지. 그래서 C에는 A와 B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되고 이것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 그림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봐둬라. 꼭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이거 내신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그래서 구분 잘 해주고. 알겠지? 자, 됐지? 넘깁니다. 다시 앞으로 쭉 가서. 자, 이제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DNA의 유전 정보가 그럼 어떤 식으로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떻게 전달이 되면서 단백질을 만드냐 이 얘기야.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야. 그치? 자,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예요. 근데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야. 그치? 그럼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하냐는 거지. 그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
자, 이 단백질 종부인데 이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우리가 녹말 같은 거 포도당이잖아. 그리고 지방, 지질 같은 경우 뭐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막 이런 거고. 자, 바로 단백질은 뭐야? 아미노산이야. 즉 20개의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 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건 뭐 구조, 크기, 기능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기능마다 역할이 다르니까 그 20개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 순서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모양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단백질의 정보라는 것은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정보인데 그럼 이 단백질 정보는 뭐야?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야. 배열 순서. 자, 이 순서에 대한 정보다. 알겠지? 이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야. 배열 순서.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유전 정보구나.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에 대한 정보가 바로 유전 정보야. 잘 들어. DNA에는 4개의 염기가 있다. 자, 뭐가 있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래서 얘를 아데닌이라고 부르고 타이민, 사이토신, 자, 구아닌. 자, 요렇게 얘기하고, 자, 참고로 갈게. RNA도 4개의 염기가 존재해요. 4개의 염기가. 자, 아데닌, U, C, G. 그러니까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은 다 있는데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이제 이걸 잘 봐야 된다. 알겠지?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DNA의 4개 염기와 RNA의 4개 염기 종류 잘 봐야 돼. 그러면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DNA는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 염기가 A, T, T, C, G, A, C, T,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나머지 1개의 가닥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거야. 나머지 1개의 가닥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잘 봐야 돼. 자,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염기 간에는 짝을 이룬다라는 거야. 알겠지? 염기 간에는 짝을 이룬다. 염기 간에는 짝을 이룬다. 알겠지? 자, 어떻게 짝을 이룰까?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짝을 이룹니다. 알겠지?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 나머지 1개의 가닥은 아데닌이니까 얘랑 짝을 이루는 누가 와야 돼? 아데닌하고 짝을 이루는 누가 여기에 놓여져야 돼? 타이민이 놓여져야 된다. 알겠지? 자, 타이민이니까 짝을 이루는 아데닌이 이렇게 오겠지? 타임이니까 아데닌. 자, 그럼 여기는 사이토신이니까 사이토신하고 짝을 이루는 염기가 뭐야? 그렇지, 구아닌. 자, 그럼 여기는 구아닌과 짝을 이루는 거는 사이토신. 자,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타이민이니까 아데닌,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자,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면서 DNA의 2개의 가닥,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얘네 간에는 수소 결합이라는 인력으로 약하게 잡아당긴 힘으로 서로 붙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뭐냐면 상부적인 결합을 한다.
자,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특히 밀은 이거 잘 봐야 돼. 왜냐면 생명체 구성물질 시험범위 들어가잖아. 거기서 배워, 이거. 거기랑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거 하면서 앞부분 내용을 같이 하는 거야. 자,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는 거야. 알죠? 상보적인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RNA는 4개의 염기가 있지. 자, RNA는 한 개의 가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개의 가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RNA 안에는 자, 이 상보적인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짝을 이루면서 결합되는 거 없어요. 알겠지? 자, 원래 DNA와 RNA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이거 했던 거야. 중간고사 때 했던 거야. 기억나지? 난다고 해줘. 나만 기억하니? 자, 난다고 해줘. 자, 이렇게 상보적인 결합을 못해요, RNA는. 그런데 얘는 DNA와 상보적인 결합을 합니다. 알겠니? DNA와 상보적인 결합을 해. 그러면 자, 요렇게 DNA 가닥이 있어요. 자, A, T, T, C, G, C 자, 이렇게 CGA, 자, C, T, A,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요렇게 RNA가 올 거예요. RNA 안에서 상보적인 결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DNA하고 붙어가지고서는 어떻게 될까? 상보적인 결합이 이렇게 된다. 자, 아데닌과 상보적인 관계, 짝을 이루는 거는 타이민인데 그 타이민 자리에 RNA는 뭐가 온다? 유라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유라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아데닌. 알지? 자, 사이토시니까 구아닌. 자, 사이토신, 아데니니까 유라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사이토시니까 구아닌, 타임이니까 아데닌, 아데니까 유라실. 자, 이런 식으로 RNA는 DNA와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자, RNA 안에서는 상보적인 결합 없어. 근데 언제 상보적인 결합하냐? DNA와 붙어서 상보적인 결합을 해. 자, 여러분들 그 DNA가 제일 중요하지. 그치? 왜냐면 우리 몸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DNA만큼 중요한 게 뭐냐? RNA예요, RNA. RNA가 있어서 이게 생명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DNA만 있으면은 얘가 생명 활동을 못 해. RNA가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고 유전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DNA는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누가 만드냐? RNA입니다. RNA가. 그래서 RNA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자, 바로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 정보와 관련된 핵산 DNA, RNA에서 염기가 바로 염기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된대. 그렇지?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기라고 하거든. 염기. 자,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야. 베이스. 자,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3단원에서 2학기 때 1단원에서 통합과학 2에서 산과 염기 배울 거야. 중화반응. 여기 화학 파트인데 여기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어려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거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나중에는. 암기가 더 어려워. 자, 산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는 애시드 해가지고 막 신만 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것들이 산이라면 염기는 뭐냐면은 염기는 산과 반대되는 개념은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라든가 뭐 NaOH, KOH, 석회수 이런 것들이 염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건 염기잖아요.
이 염기는 잘 들어요.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알겠니? 그냥 염기라는 물질이야. 알겠지? 근데 봐봐. DNA가 이런 식으로 염기들이 막 나열이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유전자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염기가 아미노산이 아니거든. 그치? 염기가 아미노산이 아니야. 그러면 아미노산의 정보, 유전 정보는 어떤 식으로 DNA에 저장이 돼 있을까? 이 얘기지. 그래서 바로 요거예요. 유전 정보가 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돼 있을까? 저장 방식입니다. 알지? 자, 유전 정보의 저장 방식이야. 저장 방식. 여기 혹시 이거 모스 부호라는 거 알지? 모스 부호?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모스 부호인데, 이거지. 우리가 이제, 띠, 이제 무전 치를 거 아니야. 띠, 띠디, 띠, 띠디디, 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점을 찍었어. 부호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야. 해석해가지고서 문자로 만드는 거야. 만약, 띠. 아, 얘는 니은이야. 띠띠 하게 되면, 아라는 모음이야. 자, 띠니까 니은이야. 자, 띠띠띠는 으라는 모음이야. 띠, 니은이야.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이라는 문장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는 저장이 돼 있다. 뭘로? 부호로. 또는 이걸 우리가 암호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유전 정보의 저장 방식은 유전 부호 또는 유전 암호 형태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 부호, 유전 암호가 뭔데요? 바로 잘 들어요. 세 개의 염기 서열이에요. 알지? 세 개의 염기 서열. 그러니까 요거지. ATT 요 세 개의 염기. 요거 세 개. 자, CGA 세 개의 염기. 자, CTA 이렇게 세 개의 염기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암호야. 누구의 암호? 바로 아미노산의 암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의 1번 아미노산의 암호야. 얘가 2번 아미노산의 암호가 되고 얘가 3번 아미노산의 암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이 유전부호, 세 개의 염기 서열, 유전부호로 암호처럼 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유전부호, 유전암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부호, 유전암호는 뭐다? 세 개의 염기 서열이다. 그러면 DNA의 세 개의 염기 서열을 자, 그러니까 이건 DNA 유전 부호죠. 그럼 얘를 뭐라 하냐면은 삼염기 조합이라고 그래요. 삼염기 조합. 삼염기 DNA 세 개 염기 서열은 삼염기 조합이라고 그래. 자, RNA의 세 개의 염기 서열은 코돈이라고 한다. 코돈. 알지? 자, 코돈이야, 코돈.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는 어떻게 저장이 돼 있다? 세 개의 염기 서열인 유전 부호, 암호로 저장이 돼 있다. 암호로 저장이 돼 있다.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 그래서 DNA의 세 개의 염기 서열을 뭐라고 한다? 삼염기 조합, 영어로는 뭐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데, 자, RNA의 세 개의 염기 서열은 코돈이라고 그래, 코돈. 그럼 왜 세 개의 염기 서열이냐, 이 얘기지. 아니, 두 개도 되고 하나도 되잖아. 그러면 봐봐. 만약 이 유전 부호가, 자, 한 개의 염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몇 개가 나와요? 종류가.
예를 들어서 ATCG예요. 그럼 4종류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니? 자, 2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몇 종류 나와? 4개 중에 2개니까 4개 중에 2개 조합하니까 4의 제곱 16개. 알겠지? 자, 근데 3개의 염기 가지고서 유전부를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4개 중에 3개니까 64종류가 나와요. 자, 4개의 염기 서열 가지고서 하면은 4의 4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64 곱하기 4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 유전부호는, 한 개의 유전부호는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한 개의 아미노산의 암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부호는 아미노산의 암호거든. 근데 아미노산이 몇 개가 있니? 20종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한 개 가지고 하면은 20종류를 다 암호 못 하잖아. 그래서 한 개 안 돼. 자, 2개는 16종류니까 20종류를 다 못 하잖아. 그래서 안 돼. 자, 4개 염기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암호가 너무 많아지니까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안 돼. 3개면 어떻게 되니? 64종류니까 20개를 나타내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3개의 염기 서열이 바로 한 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 유전 부호가 된다. 이해됐니? 일단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어떤 유전 정보가 어떻게 작동해서 단백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됐습니까? 자,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이제 단백질의 합성이야. 자, DNA가 있겠지. DNA. 자, 요렇게 2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상보적인 결합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T, A, A, G, C, T, A, G, A가, 여기 T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되는데, 요 2개 가닥에서 이 가닥만 끄집어낼게. 자, 요렇게 딱 끄집어내면 A, T, T, C, G, A, T, C, A가 돼요. 자, 요 밑에, 자, 요렇게 뭐가 달라붙냐면 RNA. 자, 우리 몸에서의 모든 물질 대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효소.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든 무언가를 분해하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효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RNA를 만드는 RNA 중합 효소라는 것이 요 DNA에 달라붙어. 그러면 요 중합 효소가 달라붙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RNA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알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DNA는 2개 가닥이니까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지만 RNA는 1개 가닥이니까 상보적인 결합은 그 안에서는 못한다. 근데 언제 한다? 상보적인 결합을? DNA하고 붙었을 때. 알지? 그러면 여기 RNA가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질 거야. 자, DNA랑 붙었네?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와야 돼? U가 와야지. 유라실. 상보적인 거. 그럼 여기는 A, G, C, U. A, G, U.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RNA가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 3개는 DNA의 3개 염기이기 때문에, 자, 우린 얘를 뭐라 하냐면은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치? 그래서 유전 정보는, 자, 이 3염기 조합에 의해서 단백질의 유전 정보, 즉 아미노산의 서열 순서가 암호화돼 있어. 자, 그 암호를 RNA가, 자, UAA, GCU, AGU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거야.
그래서 얘는 RNA 3개 염기니까 뭐라고 한다? 코돈. 그치? 그러니까 삼염기 조합으로 암호화된 것을 코돈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뭐다? RNA다. 그래서 이 RNA는 자, 여기서 만들어진 자, 이 RNA는 DNA의 정보를 복사를 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복사해요? 상부적인 관계로 복사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RNA가 DNA의 유전 정보를, 즉 삼염기 조합에 있는 암호화된 정보를 코돈으로 복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DNA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세포핵에서. 그래서 전사는 세포핵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RNA가 이제 DNA의 정보를 암호화된 유전 정보를 코돈으로 복사를 해. 그러면 복사를 했으면 이 RNA는 세포핵에 있는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냐? 리보솜으로 이동한다. 알겠지? 그래서 리보솜으로 이동해서, 자, 리보솜은 자, 요렇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리보솜이야.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으로 이동하면 요 RNA가 자, 이렇게 리보솜 사이에 윗부분, 아랫부분, 자, 가운데 부분에 RNA가 딱 놓여져. 그러면 여기 UAA라는 코돈이 있겠지. 그 여기가 UAA라는 코돈이 돼요. 그러면 이 코돈은 아미노산의 유전 정보야. 맞니? 요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자, 다른 RNA가 이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여기다 떨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이 이렇게 올 거야. 알지? 그러면 이제 다시 옆에 이제 이렇게 리보솜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 여기는 코돈이 뭐야? GCU지. 그럼 여기가 GCU면은 이 GC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자, RNA가 또 가져와서 떨어뜨릴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아미노산 2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보솜에서 계속 연결해서 아미노산 3에서 계속 쭉 아미노산이 만들어져.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자, 결국 뭐야? 긴 사슬에 폴리펩타이드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의 단백질이 만들어졌지. 그럼 결국은 암호화된 유전 정보를 풀어가지고, 그치? 단백질을 만들었어. 자, 우리는 이 과정을 암호를 푼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번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번역은 리보솜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것을 번역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는 소포체로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골지체로 이동하고, 자, 세포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자, 이 과정이 유전 정보의 흐름이야. 그래서 유전 정보할 때, RNA가 DNA 정보를 복사를 한다. 전사. 그리고 자, 리보솜에서 RNA가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근데 유전 정보는 암호화돼 있잖아. 코드로. 그치? 그 암호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 번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사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거 정리 좀 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적어놔요.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제 상보적인 관계로 막 염기 찾는 문제들이 더럽게 많이 나와.
자,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 전사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뭐야? 상보적인 관계로 자,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DNA가 두 개의 가닥이 있지. 자, 어떤 가닥의 정보를 전사했니? RNA가? 자, 어떤 가닥의 DNA 어떤 가닥의 정보를 전사한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야? 아니잖아. ATT니까. ATT 위에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 가닥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이거를 주형 가닥이라고 해. 전사에 사용된 DNA 가닥. 알겠지? 그래서 전사에 사용된 DNA의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RNA 딱 주어진 다음에 어느 가닥을 주형으로 썼냐?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RNA가 주어졌지. UAA잖아. 그 얘랑 상보적인 관계 DNA는 ATT니까 ATT로 시작한 이 가닥이 주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지?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전 정보인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DNA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자, 이건 뭐죠? 복제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RNA가 DNA 정보를 가져와요. 자, 이것이 바로 뭐야? 전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RNA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번역이라고 그래, 번역. 근데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DNA 정보 가지고 RNA로 복사했잖아, 전사. 근데 우리는 RNA 정보 가지고 다시 DNA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알지? RNA를 가지고 DNA를 다시 역으로 DNA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전사의 역방향이잖아. 그래서 얘를 역전사라고 그래. 역전사. 자, 이 과정을 생명의 중심 원리라고 한다. 알지? 그래서 요 그림, 요거에 대한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돼. 자, 채워놓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요 리보솜에 놓여진 요 RNA를 다시 끄집어내. 자, 여기가 코돈입니다. 자, 코돈을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잘 들어. 자, 코돈은 64개가 있어. 맞니? 4의 3승이니까. 근데, 아미노산은 20종류야. 와, 이거 뭘 뜻할까? 코돈은 64개가 있는데 암호화할 아미노산은 20개야. 근데 그 20개의 암호는 64개야. 즉, 한 개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유전 부호, 코돈은 자, 최소한 1개 이상이다. 어떤 거 1개가 되지만 어떤 아미노산의 유전 부호는 2개, 3개,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요런 게 나와. 자, 다음. 자, 여기가 이제 RNA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코돈이에요. 코돈. 근데 여기는 AUG예요. 모든 RNA의 처음 시작은 AUG로 이루어져 있어. 왜냐? 자, 여기서 단백질 만들어야 되잖아. 단백질. 그럼 단백질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려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동시킬 때 스위치를 켜잖아.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AUG라는 코돈이에요. 이거는 암기해야 된다.
AUG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해라 라고 시작하는 게시 코돈이라는 거야. 그래서 게시 코돈은 무조건 뭐 하나밖에 없다. 뭐다? AUG다. 알겠지? AUG. 그래서 어디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냐? 그러면 AUG가 있는 코돈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계속 연결되겠지. 자, 이 게시 코돈 AUG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의 유전보야. 그래서 모든 단백질에서 처음 시작은 뭐다? 메사이오닌부터 시작한다. 알지? 그래서 요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아미노산이 붙으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계속해서 무한정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왔다가 자, 여기까지 아미노산이 와요. 근데 여기 딱 오는 순간 얘는 코돈이긴 하지만 얘는 아미노산의 유전 부호가 아니에요. 그 여기까지는 아미노산의 유전 부호니까 아미노산도 연결되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아미노산의 유전 부호가 아니야. 그 여기는 아미노산이 안 와. 어떻게 돼? 더 이상의 단백질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의 합성을 끝내라는 거지. 끝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코드냐.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다 만들어서 어떻게 스위치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바로 종결 코돈이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RNA는 게시 코돈부터 시작해서 종결 코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알지? 종결 코돈은 한 4개가 있어가지고 우리 다 외울 수 없어. 근데 게시 코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AUG. 자,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의 유전 부호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못 오니까 단백질의 합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서 딱 중단이 된다. 됐니? 자, 확인해보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자,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다? 아미노산의 순서,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야. 그래서 그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 자, DNA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얘를 뭐라 부른다? 삼염기 조합. 어디에서? DNA에서. 알지? 자, 그럼 얘네들의 정보를 복사해가지고 RNA를 만들었어요. 자,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바로 코돈이래. 코돈. 그리고 얘는 DNA의 삼염기 조합과 상보적이다. 상보적으로 복사한다. 그래서 삼염기 조합에서 코돈으로 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 전사. 전사.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해요. 트랜스크립션. 자, 바로 이렇게 돼. 그 밑에 나왔지? 그 왜 3개의 염기가 염기 서열로 아미노산을 아미노산의 코돈이 되냐? 4개 중에 3개를 짝을 지으면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구현하기에는, 암호하기에는 딱 적당하다는 거지. 그렇지? 자, 생명 중심 원리 나오죠? 그래서 DNA가 이제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야? 복사. 그치? 생명의 중심 원리. 자, DNA에서 RNA 전사, RNA에서 단백질 만든 거 번역. 자, 그리고 하나 더 요렇게 가면 얘를 뭐라고 한다? 역전사라고 한다.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전사가, 자, 여기 봐봐. 자, 우리 전사. 여기 그림 잘 봐라. 자, DNA는 2개의 가닥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ACC로 시작되는 가닥이 있고 TGG로 시작되는 가닥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달라붙어야 돼? RNA 중화효소가 달라붙어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요게 삼염기 조합인데, 자, 전사를 하는데, 유라실이야? 그 유라실과 짝 상보적인 관계는 아데닌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닥에서 이 가닥이 전사에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닥이 전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사용되는 DNA 가닥을 뭐라고 한다? 주형 가닥 또는 주형 DNA라고 불러. 주형이라고 그래. 주형. 요거는 뭐 템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식으로 3형기 조합에서 뭘로? 코돈으로 전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 문제에서는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주어져. 비워. 그 여기 뭐야? 사이토시가 얘는 구아닌이 돼야겠지?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지워줘. 지워버려. 그러면 유라실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아데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사를 다 끝냈어. 그럼 얘는 이제 핵공, RNA 핵공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 리보솜으로 이동한다. 알겠지? 그래서 3형기 조합에서 코돈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제 이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리보솜으로 올 거야. 자, 이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리보솜으로 올 거야.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 연결되지? 그럼 우리는 이 연결을 뭐라고 부르니? 뭐라고 불러, 이거? 무슨 결합이야? 꼭 기억해야 되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계속해서 그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긴 사슬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이제 소포체로 가서 이제 저장이 됐다가 골지체로 가가지고 뭐 입체적으로 바뀌고 자, 세포 안으로 분비할 수도 있고 세포 밖으로 분비할 수도 있고 막 필요한 곳으로 이제 보내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유전 정보의 흐름이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준 프린트 있지? 방금 전에 준 거. 잠깐만. 자, 봐봐. 자, 43번 문제. 자, 그림은 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P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야. 43번 문제. 자, 봅시다. 그러면 얘가 주형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전사야. 자, 전사는 상보적인 관계로 한다고 그랬어. 자, 아데닌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유라실. 맞니? 자,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이렇게 되겠지?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여기가 아데닌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타이민. 맞니? 구아닌이니까 사이토신,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염기 서열은 TGT가 아니라 UGU가 된다. 맞니? 이런 식으로. 그 상보적인 관계 강조했잖아. 이렇게 찾아내야 돼. 자, 니은의 염기 서열은 TCT. 그렇지.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코돈이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럼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자,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 둘, 3개네? 그치? 그래서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갖는다. 자, 이렇게 찾아야 돼. 자, 이 프리포 잘 봐야 돼. 이거는 있잖아, 쉬워. 그러니까 한번 딱 문제 풀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풀면서 계속 왜 같은 거니까 찾는 거니까. 자, 다시. 자, 45번 봐봐.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DNA 2개 가닥과 RNA 1개 가닥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전사잖아. 그치? 그러면 요 RNA가 사이토신이야. 그럼 DNA에서 첫 번째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가닥을 주형으로 한 거야? 주형 가닥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그렇지. 얘가 바로 주형이 된다. 왜? 사이토신 구안이 상보적이잖아. 그래서 유라시 RNA, 사이토신 구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럼 여기는 사이토시니까 요 네모는 뭐가 돼야 돼요? 구안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도 상보적이니까 기억은 뭐가 돼야 돼? 사이토신. 그치? 자, 그래서 봐. 간은, 잘 봐. 이게 지금 아미노산이니까 번역이야. 자,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리보솜. 자,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핵. 자, 여기가 세포야, 세포. 그 여기에 세포핵이 있겠지? 자, 이게 세포 바뀌고, 세포 아닙니다. 여기가 세포막이고요. 자, 요 공간, 여기가 이제 색이지, 핵, 세포핵.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세포 안의 공간. 뭐라고 부를까? 세포질. 그래서 이 세포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 소기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뭐 엽록체, 리보솜, 막 이런 것들, 소포체, 골지체, 요 세포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은 번역이니까 리보솜이야. 그래서 핵이 아니라 뭐야?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또는 리보솜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세포질이라고 나오기도 해. 헷갈리지 말라고. 문제 나올 때. 단어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맞지? 자, 기억은 사이토신이야. 맞지? 자, 다음. 아미노산 1과. 자, 그럼 아미노산 1에 해당하는 코돈은 CUC입니다. 맞지? 아미노산 3에 해당하는 코돈은 CUC네? 그럼 코돈이 같네? 같은 아미노산이네? 그래서 니은 디귿. 자, 이해되니? 계속 가보자. 자, 48번 문제.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이 추가가 될 건데,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이 된대요. 이게 번역되는 순서가 여기에서부터 번역이 되는지 여기에서 번역이 되는지가 달라. 자, 만약 여기에서 번역이, 자, 이렇게 코돈이 돼 있잖아. 그치? 코돈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면 이 코돈은 우리가 CGU라 불러요. 알지? 그런데 만약 얘가 이렇게 번역이 되면 얘는 코돈이 뭐야? CGU야? 아니, UGC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번역의 방향도 언급되면 우리가 요 코돈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는 CGU가 있으면
일로 번역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이렇게 읽는데 CGU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되면은 얘는 UGC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 좀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요렇게 주형 가닥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1번 아미노산 번역은 왼쪽이니까 일로 가야겠지.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요. 그럼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드는 UAU 맞지? 그냥 이렇게. 자, 기어 부분의 염기가 사이토신이 아니라 여기가 타이민으로 바뀌면 여기는 구아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아데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돼버리면 세 번째 아미노산.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두 번째 아미노산이 바뀌는 거지. 세 번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미노산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디귿보기 때문에 그래, 디귿보기. 자, 왜냐면 니은에 그러니까 요거를 옆으로 다시. 자, 요 니은에다가 구아닌이 삽입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G, CA, CCA 그리고 원래 ATA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구아닌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 GAT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GAT가 되니까 그 다음에 AAC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연계 조합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요게 해당하는 RNA는 CGU, 그치? 그 다음에 GGU, 자, CUA, UUG가 돼요. 맞니? 그렇다면 CGU는 1번 아미노산이고 GGU는 2번 아미노산인데 CUA잖아. UAC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3번이 아니고 4번이 아니란 얘기야. 다른 종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아미노산의 코드는 뭐가 돼요? UUG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디귿이. 자, 이해됐니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자 체크할 거야. 온도 올릴까 끌까? 잠깐 끌까? 다시 또 돔을 켜고. 그래요. 원래 그런가 이맘때. 한 달 전에 우리 히터 틀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응용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자, 57번 같은 문제. 자, 봅시다. 자, 자료는 어떤 DNA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이고요. 표는 RNA 유전 암호에 해당하는 그 모양이야. 그치? 아미노산. 자, 그럼 DNA 가닥인데 잘 봐라. 쭉 가면서 번역은 RNA의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시작해. 왼쪽부터. 자, 그렇다면 요걸 다시 A, G, G, 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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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G, T, G, G, C, C, G가 되지. 그러면 일단 습관적으로 이렇게 묶어. 3개씩 구분해. 삼연기 조합. 그럼 이 DNA니까 RNA는 어떻게 돼요? U, C, C, A,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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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A, C, C, G, G, C가 됩니다. 맞니? 그리고 나서 얘부터 번역이 되니까 UCC 얘네 싹 다 지워야지. 그 다음 AUU 얘네 답 1번 끝. 볼 거 없잖아. 됐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제 뭐 같은 유형이니까. 자, 59번. 이제 이게 응용인 거야. 이 59번 문제 같은 경우. 자, RNA의 유전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RNA하고 구안이 이 두 개만을 이용해서 인공 RNA를 만들었대요. 인공 RNA를 만들었대. 자, 인공 RNA로부터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로 오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자, GAA는 글루탐산이라는 코돈이고 자, AAG는 라이신의 코돈이고 AGA는 아르지닌의 코돈이야. 어쨌든 간에 세 개 염기니까 요렇게 한번 잘라봐. 그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전부 다 GAA 모두 다 글루탐산입니다. 그쵸? 그래서 글루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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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탐산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이렇게 잘라요. 요렇게 잘라봐.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3연기 안 되고 얘도 3연기가 안 되지. 3개 연기가 아니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AAG, AAG, AAG. 어린이, 라이신, 그럼 라이신, 라이신, 라이신. 그치?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렇게 3개 잘라볼까? 그치? 그치? 이렇게 자를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 AGA, AGA, AGA. 아르지닌. 그러니까 아르지닌, 아르지닌, 아르지닌. 자,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이에요. 알겠지? 자, 이렇게 문제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자, 62번 문제. 요거는 내가 직접 풀어줄게. 자. 아니, 이거 옆으로 할까? 이게 너무, 야, 똑바로 써? 이걸 왜 안 써? 야, 미쳤나? 야, 그렇지. 자,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주어졌어. 지금 얘는 게시 코드를 나타낸데, 자,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표시가 빠졌어. 여기다 표시를 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AUG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게시코던. 자, UAC, AUU, UAA입니다. 그러니까 4개 코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코돈에 해당하는 걸 찾아줘야지. 자, A가 첫 번째 염기야. 맞니? 첫 번째 염기가 A다. 두 번째 염기가 U네. 그러면 두 번째 염기가 U니까 여기네요. 그럼 요게 해당이 될 겁니다. 맞니? 자, 세 번째 염기가 G네요. 자, 세 번째 염기가 G. 그러면 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메사이오닌이 첫 번째구나. 자, 이렇게 읽은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염기가 U야. 두 번째 염기가 A야. 세 번째 염기가 C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네요. 그치? 그래서 타이로신이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염기가 A고 두 번째 UU 세 번째 U야. A인데 U 요거네. 그래서 아이소류신
자, 그럼 UAA야. 마지막 네 번째가. 자, 네 번째 코드. 첫 번째 염기 U. 두 번째 염기 A. 자, 세 번째 염기도 A. 종결 코돈이네? 아미노산 없잖아요. 그 여기서 끝나는 거야. 자, 이거 보기에서 찾으면 돼. 됐니? 자, 유전부호의 공통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유전부호라면은 삼연계 조합하고 코돈이 있잖아. 그리고 이 삼연계 조합과 코돈은 아미노산의 유전 암호거든. 근데 이 유전부호는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한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AUG가 게시 코돈이었잖아. 그 게시 코돈이고 얘가 메사이온인의 유전부였거든. 이거는 사람이든 미생물이든 고양이든 개든 똑같은 얘기야. 알지? 바로 이런 것이 유전부의 공통성이다. 그러면 유전부의 공통성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뭘까? 유전부호가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 생명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부터 모든 생명체, 지구의 생명체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통조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루카라고 그래, 루카. 알겠지? 그래서 루카라는 하나의 공통조상. 자, 이거는 지금부터 약 38억 년 전에 최초로 만들어진 원시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얘기야. 그래서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지질 시대 배우게 될 거거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긴 할 거야. 그래서 유전부의 공통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있지. 인슐린은 이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는 호르몬이야. 근데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는 건 인슐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1형 단백질이라고 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이 있어. 그럼 이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돼?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인슐린은 우리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양, 소량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모아서 생산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돼지지,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다 썼어. 근데 이건 너무 이제 비인도적이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야, 미생물 대장균을 이용해서 대장균에다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어줘요. 근데 유전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그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의 유전부도 대장균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대장균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거야. 바로 유전부의 공통성이다. 알겠지? 자,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자,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이야. 알지?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자, 여기서 유전자 이상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돌연변입니다. 알죠? 그리고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유전병은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돌연변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DNA 돌연변이가 있어.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모양이 바뀐다든가 염색체 수가 이상해지는 거고, 자, 여기서 다룰 것은 우리는 DNA 돌연변이야. DNA 돌연변이. 왜? DNA는 유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의 서열 있지. 그 염기 서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즉 염기의 종류가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유전자, DNA 돌연변에 의한 유전자 이상 할 때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할 거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알비노증. 자, 알비노증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뭐다? 백반증. 알지? 그리고 페닐 케톤여증.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거야. 그래서 문제도 요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알지? 그래서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여기 봐봐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어떻게 생기냐? 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성 물질인데, 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적혈구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정상 적혈구는 정상 헤모글로빈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원반 형태로 해서 얘네들 요 안에 쌓이는 거예요. 채워져 있어서, 자, 이런 원반 형태 또는 이제 방석 모양으로 된 게 정상 적혈구예요. 자, 근데 돌연변이, 이제 DNA가 뭐 복제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인데, 그 돌연변이가 뭐 크게 뭐 변하는 게 아니야. 자, 이게 글루탐산이라는 삼연기 조합이에요. 자, CTT야. 그럼 전사가 됐을 때 GAA도 전사돼서 글루탐산에 해당하는 코돈이 되겠지. 근데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이 타이민 가운데, 타이민이 뭘로 바뀐다? 아데닌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염기 하나가 잘못되는 거야. 염기 하나가 잘못돼서, 자,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돼버려.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지. 그치? 그러면 아미노산 간에 결합에서 결합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달라져요.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자, 이렇게 되면 얘네하고 얘네들이 이 헤모글로빈이 결합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볼록 솟은 부분 있고 움푹 들어간 부분 있지. 그러면 여기가 그 다른 움푹 들어간 부분에 여기 이렇게 끼워가지고서 우리가 마치 퍼즐 끼우듯이 쭉쭉쭉 연결돼서 길게 만들어져, 길게. 그래서 길게 만들어진 것이 연결돼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적혈구가 되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남모양 적혈구가 되는 거야. 오로지 염기 서열 한 개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이게 길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길쭉하니까 산소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세포하고 연결된 혈관이 모세혈관이야. 정상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통과하지만 얘는 모세혈관을 잘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로 산소 운반하는 것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 부족 현상이 생겨.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에 빈혈증이 생긴다. 자, 이해됐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연변이는 바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가 바로 요제 원반 형태에서 남모양으로 바뀌는 거고, 자, 아미노산, 그러니까 이제 그 염기 하나가 바뀌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외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알비노증이야, 알비노증. 자, 알비노증은 우리 앞에서 처음에 했던 게 그거잖아. 멜라닌 합성 효소 있지? 자,
효소에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성 요소가 아주 소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멜라닌의 생산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비노스 백반증이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알비노증이고, 자, 페닐케톤유증은 뭐냐면 자, 페니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자, 아미노산이 20종류지만 이 아미노산 20개가 전부 다 물과 친하진 않아. 4개 정도는 물하고 안 친해. 기름하고 친해. 자, 이게 물하고 친한 친수성하고 기름하고 친한 친유성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친수성 같은 경우는 물에 녹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몸에 많아도 오줌이나 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물에 녹아서 오줌이나 땀으로 배출이 돼. 그래서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아무런 영양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야. 많이 먹었지만 사용하고 남는 것들은 그냥 오줌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 나 하루에 8알씩, 12알 이렇게 먹어. 그거 먹고 나서 한 7, 8년 동안 감기 거의 안 걸렸어. 코로나도 거의 안 걸렸어. 한 번 왔어, 한 번. 하룻밤 그냥 열나고 끙끙대고 말았어, 하룻밤. 그다음에 멀쩡해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몸에 좋은 거야, 비타민C. 많이 먹어라. 됐지? 자, 근데 얘는 아미노산이지만 친유성이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 페닐알라닌은 몸 밖으로, 체외로 배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요, 얘를 분해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요. 작용해서 분해시켜서 배출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거지. 돌연변이가 나왔어. 자, 분해가 안 돼. 그럼 페닐알라닌은 어떻게 되니? 축적이 돼. 됐지? 축적이 되면 얘는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어버려. 페닐케톤. 이 페닐케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야. 그래서 이게 혈액 속에 굉장히 많고 우리 뇌에도 막 쌓여. 자, 요라는 것은 오줌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오줌을 통해서도 검출이 되는 거야. 당뇨도 포도당이 우리 혈액에 너무 많으면 오줌에도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야. 그래서 요라는 거. 그래서 이 페닐케톤이 특히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 맞지? 이게 이거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막 학교 내신 문제도 곧잘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